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이제 생산 방식과 생산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듣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럼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고객사 또는 뭐 이 프로젝트는 어떤 생산 방식을 취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생산 전략을 해야 되냐, 이제 생산 방식과 생산 전략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제 이러닝 강의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도 생산 방식을 할 거냐, 또는 반복 제조 형태로 할 거냐, 프로세스 오더라는 걸 할 거냐, 그냥 간반 방식이라는 걸 할 거냐라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반복 제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생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료수를 만든다, 사이다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량으로 오늘 뭐 100개씩 만들 거야, 10,000개씩 만들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한 네. 라인에서 어떤 기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쭉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게 이 반복 제조 방식이고요. 오더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 그날 뭐 조별로 또는 시프트별로 일별로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이 작업 지시에 이 제품을 몇 개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이 작업 지시 방식인데요. 이 작업 지시 같은 경우는 반복 제조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어떤 형태로 비교가 되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유행처럼 반복 제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근데 반복 제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석, 즉 이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반복 제조는. 네. 오늘 어떤 제품 코드를 몇 개를 만들었어 하면 작업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이 그게 다 실적으로 옮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오더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작업 지시도 내려야 되고 이 작업 지시 단위별로 생산 실적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더 많이 가죠.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음, 해요. 근데 반복 제조는 어, 편한 대신에 어떤 생산 분석할 때 되게 그 평균 값으로 나와서 어떤 세밀한 분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복 제조로 구축했던 그런 고객사들이 요즘은 다 오더 생산 방식으로 다 바꾸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실행보다는 분석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오더하고 이제 간반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세스 오더는 쉽게 말하면 화학, 케미칼 네. 쪽이라든지 어떤 정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 이제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쓰인다라고 해서 프로세스 오더라고 하고요. 구조는 오더 생산 방식하고 오더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지 프로세스에 적합한, 프로세스 산업에 적합하게 어떤 기준 정보라든지 또 오더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반 생산 방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생산 관리 책을 보면 아마 서점에 가시면 보실 거예요. 도요다 생산 방식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매니팩처링. 그리고 린 매니팩처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웬만하면 재고로 쌓아두지 않는다. 네. 즉 적재적소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을 해서 생산을 쌓는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즉 지트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트는 just in time의 약자죠. 네. 이 간반은 자동차 산업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뭐 다른 해외 자동차 보면 자재를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에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고 이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생산 계획 정보를, 즉 서열 계획이라고 해요. 서열 계획. 쉽게 말하면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차종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고 어느 라인에 언제쯤 얘가 온다라는 그 계획 정보를 주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재고를 딱 공급해 주는 이 음, 형태입니다. 이걸 지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간반이라는 카드 형태로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간반 카드에 대해서 사이클을 정의를 하고 이 간반 컨테이너가 몇 개가 있다, 한 컨테이너에 몇 개의 수량이 재고가 담겨 있다라는 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실제 라인에서 나 이 컨테이너 다 썼어, 즉 empty 다 썼다라고 해서 빈 컨테이너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체한테 구매 오더가 나간다든지 또는
창고 간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트, 즉 간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아, 될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재고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 대량으로 미리 사다 놓고, 네,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한 만큼만 예, 바로바로 수급을 하고, 또 떨어질 쯤에 바로 필요한 만큼 계속 예, 그렇게 그렇죠. 하겠네요. 예, 뭐 쉽게 좀 설명하면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커피가 이게 그 유통기한이 사실은 원래는 좀 되게 짧아요. 한 보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름 정도, 그러니까 로스팅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거 바로 구입해서 네, 그것도 소량만 해서 먹고,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때 되면 또 주문해서 먹으면 항상 신선한 걸 마시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마켓컬리라든지 뭐 로켓 배송 이런 게 네. 많잖아요. 내가 커피가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마켓컬리에서 내 집 앞에 아침에 갖다 준다라고 보시면 아, 네, 돼요. 맞아요. 그 예, 쿠모에 예, 보면은 예, 이제 정기 배송을 받겠냐라고 돼 있는 예, 게 있는데, 그렇죠. 아, 뭐 예, 그게 이제 그런 예, 방식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게 굳이 내가 자재 창고라는 거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효율도 내가 더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린 매니팩처링, 즉 린이라는 말이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줄이겠다, 재고를 줄이겠다라는 그 뜻에서 포함된 게 이 간반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예, 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도움은 되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꼬독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반복 제조 하면은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같은 규격의 똑같은 제품은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네, 막 맞습니다. 나오는 게 예, 이제 반복 예, 제조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고, 예, 이제 오더 생산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에 좀 특별한 의자, 예,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는 좀 그 천인데 네, 방석 부분이 그걸 갖다 가죽으로 좀 예쁘게 씌워달라. 예, 이런 경우는 좀 예, 별도의 그렇죠. 오더를 내서 생산을 한다. 예, 이렇게 좀 또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 관점은 비슷하고요. 네, 요즘은 반복 제조인 그런 회사들도 오더 네, 생산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생산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을 때는 네. 반복 제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더 생산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거는 네, 뭐 저희 이러닝 서비스를 들으면 네, 충분히 더 예. 깊은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홍보를 좀 예, 그렇게 하시죠. 넣어줘야 되지 예,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주세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생산 방식은 이제 실제 뭐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예. 좀 조금 더, 뭐 아까도 좀 설명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이제 제가 생산 방식을 설명드렸고 생산 전략이라는 부분에 설명을 더 드려야 네. 되는데요. 생산 전략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재고 생산 방식을 할 거냐 이게 네. MTS거든요. Make to Stock, 즉 내가 생산을 해서 물류 창고에 재고로 쌓아놓은 상태에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네. 그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를 가져다가 고객한테 파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MTS 생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MTO라는 게 있습니다. Make to Order, 즉 고객의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MTO 전략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ETO라고 있습니다. Engineering to Order. 네. 즉, 이 ETO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네. 하면 네. 배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문을 받는 동시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특정한 조건이 있겠죠. 선주가 야 주문한 나는 것도 왜 있을 테고. 나는 이 네. 배는 예를 들어서 LPG 추진선으로 해주고 하고 싶어. 또는 뭐 엔진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싶어. 그리고 용량은 어느 정도 하고 싶어. 네. 즉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엔지니어링, 즉 설계를 한 다음에 만들어서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E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ATO라는 게 있어요. Assemble to Order라고 해서 즉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반제품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조립할 때 특정 부품을 더 끼운다 안 끼우냐에 따라서 제품의 베리언트가 여러 개 늘어나는 케이스가 네.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더 첨가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옵션이 들어가면 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ATO라고 하는데, ATO 같은 경우는 생산 계획을 내릴 때 반제품 단위까지 생산 계획을 내리고요. 실제 고객이 오더가 들어오면 최종 조립을 하는 네. 이런 부분을 ATO라고 합니다. 그래서 SAP에서 제공하는 생산 전략은 총 31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31가지씩이나. 예, 네. 그렇죠. 제공이 되는데 그거를 범주로 나누면 4개의 생산 전략 범주가 있다. 네. MTO, MTS, ETO,
ATO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섞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전략이라고 하면 SAP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략 외에도 내가 어떤 특정 고객사에 맞게 전략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런 내용을 아까 뭐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제품 생산에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또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쵸. 이거 나와 네, 있고, 특히 이제 이 생산 전략 같은 경우는 SAP에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각 생산 음. 전략마다 특이한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닝 강좌에서 보면 특정한 생산 전략 대표적인 걸 한 5개 정도, 그래서 제 실제 시스템 통해서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주자고요. 나머지 생산 전략도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예. 이게 이제 각 그 산업별로도 약간씩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을 본다라고 하면 반복 제조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재 산업 같은 네.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음료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부분 대량적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적합한 부분이 되겠고요. 오더 생산 같은 경우는 뭐 식품 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특히 식품 산업 같은 경우 오더별로 수율을 본다든지, 즉 식품 같은 경우 수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즉 그 식품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뒤에 라벨에 써 있어요. 뭐 특정 함량에 들어간 퍼센티지가 몇 개다, 네.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 업체 고객사에 가면 수율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걸 뽑아내려면 오더별 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더 방식을 쓰고요. 네. 수율. 예. 네. 그리고 프로세스 오더 같은 경우는 정유라든지 화학산업, 네. 뭐 케미칼 같은 데 많이 쓰고, 간반 방식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